예, 여러분 글쓰기 3주차 공부를 하지요. 어, 2주차에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습니다. 1차 시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2차 시에는 논증적 글 쓰는 방법, 3차 시에는 비평문 쓰기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지요. 어, 논증적 글쓰기와 비평문 쓰기는 이후에도 우리 글쓰기 수업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 1차 시, 1주 1차 시 우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글쓰기 과목에서는 모두 4차례의 글쓰기 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글쓰기, 두 번째가 아, 성찰적 에세이 쓰기, 그리고 세 번째가 비평문 쓰기, 네 번째가 논증적 글쓰기 이렇게 네 종류의 글쓰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주차에 공통적으로 리포트 작성법 특강은 했지만 우리 글쓰기 분반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이를테면 비평문 쓰는 것과 논증적 에세이 쓰는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후에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리 3주차에는 1차 시에는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거, 그다음에 2차 시에는 이제 글쓰기의 어떤 윤리, 그리고 3차 시에는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리는 과제가 자유글쓰기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주부터서 자유글쓰기 과제를 내기 위한 이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업 영상 말고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론 이제 우리 학교 이 클래스 우리 분반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우리 분반에 공지사항에도 안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단톡방을 통해서도 또 상세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지금 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내가 수업하는 그 강의하는 과목이 많아서 내가 일일이 이제 이 클래스 들어가면 우리 글쓰기 분반에 수강 신청하고 한 학생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내가 알지만 그 일일이 내가 좀 그 대조해서 다시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공지사항에 나한테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할 테니까 나에게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은 친구들이 들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더 재촉할 건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톡방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과제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3주 1차 시. 그리고 지난 학기 수업에서도 수업에서 만들어 두었던 이런 수업 자료들 이제 다시 또 소위 재활용 그대로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늘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에 그 불편함이 없는가. 그런데 3주차 지금 1차 시, 2차, 3차 시 그 한 번씩 들어봤는데 왜 소리가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그 음량이.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못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그래 다시 좀 만들고 있어요. 자,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이제 이 그 3주차, 특히 3주 1차 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듣기 바랍니다. 아, 왜냐하면 3주 1차 시, 2차 시, 3차 시도 그러겠고, 하여튼 3주차에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중간 시험 보잖아요. 8주차에.
근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로 리포트로 3주차 우리 수업하는 내용에서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중간 시험의 배점을 우리 분반에 10점으로 해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점수 다 주려고 지금 한 거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2주차의 리포트 작성부 특강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유글쓰기 과제부터 시작해서 네 종류의 글쓰기,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글쓰기, 전부 5개의 소위 리포트를 낼 때, 2주차에 내가 강조했던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안내했던 내용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 볼 거니까, 알겠죠? 2주차는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3주차는 중간 시험에 이제 출제할 그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리포트로 이렇게 뭔가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할 건데, 3주차의 내용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알겠죠? 자, 이제 자료 다시 보면서 합시다. 글쎄 이거 필요하고 중요한 거, 이 자료들은 PDF 파일은 다 올려줄 테니까, 글쎄 이거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든 기초교육원, 이제 이번 2학기부터 교육혁신개발원으로 발음이 이래, 교육혁신개발원으로 확대돼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낸 교재 6강에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과 글쓰기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글쓰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과잉 일 정도로, 왜냐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자료 지금 3주 1차 시는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만들면 나는 이제 또 내 유튜브 계정, 문학과 인간, 예,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제 과목도 문학과 인간인데, 예, 뭐 그 과목 이름이 좋아요. 내가 이제 교수신문에 작년에 1년간 심령의 문학 프리즘, 이런 이제 제목으로 칼럼을 썼거든요. 이건 이제 4주차에서 그런 칼럼들을 몇 개 보면서 자유글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자유글쓰기 과제를 내도록 그렇게 안내할 터인데, 이제 그런 어떤 칼럼을 쓰고 또 이렇게 수업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내 유튜브 계정에다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이제 우리 분반에 링크를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이제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대학 안과 밖에서 그러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두루두루 자료를 이렇게 다른 분들의 글과 또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아마추어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인 교수라든가 그런 어떤 전공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만든 이제 어떤 인문학과 관련된 깊이 있는 자료들은 나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식과 정보가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과잉이라고 할 만큼 넘쳐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고 보존하는 능력보다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것을 또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능력,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어진 지식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지식인이 지배적이었다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법고시 같은 경우 이렇게 법전을 좀 암기해서 그걸 이제 잘 기억해내는 그런 지식인이 지배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학교 그 교시, 우리 전남대학교 진리창조봉사, 창조, 뭐 진리 창조 봉사,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비슷하게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이건 뭐냐면, 대학에 요구하는 사회가, 그 공동체가 대학에 요구하는 지식인상 또는 기업들이 그 대학에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현대 사회에 대한, 현대 사회의 주요 특징 중에서 첫째, 지식정보사회와 관련된 어떤 창조적인 지식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걸 두 번째입니까?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 특징. 두 번째, 현대 사회는 의사소통 및 설득의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고려 때 서희 장군도 그러니 고려를 침략했을 때 그 어떤 설득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만 의사소통과 설득의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전과 비교할 때 현대 사회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사회죠. 그래서 이 이제 의사소통의 능력, 설득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무의미하겠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문제의식과 그 해결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글쓰기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고를 보다 명료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런 얘기죠. 글쓰기의 중요성 나왔네요. 중요성과 필요성, 이 부분 우리의 사고를 보다 명료하게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하나의 그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가 세 번째입니까?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 세 번째, 현대사회는 전공 영역을 넘어선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해요. 예전에는 자신의 전공 영역이 아니고 영역 오타가 나왔습니다. 영역에 충실한 전문가적 지식인이라면 뭐 됐지만, 현대 일로서는 전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인재 방문과 교섭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다시 말해서 융복합적인 지식인이 주목받죠. 그건 이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전공에 충실하면서도 인재 방문의 문제의식을 도입해서 전혀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출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여기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요 얘기들은 지난번에 그 일주 3차 시에서, 2차 시에는 비판적 사고와 질문의 중요성 했었고, 3차 시에는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요 부분 지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도 우리 교재도 교재지만 사실 내가 만드는 글이군요. 보니까 교재를 참고해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에서 이것만 봅시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였고, 그럼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연의 연쇄 관계를 파악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파악한다면 자연의 운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적절히 응용한다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창조성의 문제, 창조성, 창조적 인재 양성.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교수 중 하나가 창조라고 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전통 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타인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창조성, 곧 새로운 관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창조는 뭐예요?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독창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진행의 측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조 3차 시에 과학지사고와 인문학의 그 내용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우리 3주 1차 시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공계 우리 이번에 2021학년도 2학기에 우리 글쓰기 수업 분반에 이제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반은 우리 지금 이공계 학생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내 전공은 우리 전공은 그 인문사회 아니고 글쓰기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글쓰기를 학과 필수로 들어야 되나 하고 약간의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공계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MIT에서도 그런 질문들은 종종 있나 봐요. 왜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글쓰기 교육을 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이제 공과대학 프로그램 책임자,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 이 제임스 페러디스 교수가 말하기를 MIT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미국 사회 리더로 성장할 학생이다. 리더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글쓰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뭐 우리 전공에서 글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글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명료화돼 분명해지고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실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벌써부터 실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1주, 2주, 이렇게 3주 매주마다 A4 한 면 정도 한 페이지 이내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과제를 지금 내가 계속 내고 있죠. 이제 그걸 제 기간에 냈을 때 출석으로 체크가 되고 또 상호작용, 이제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요약 과제를 쓰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그 1차 시, 2차, 3차 시 내용을 보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사고가 명료해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듭될수록,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고 능력도 형성될 것이고, 또 주요한 글쓰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이번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이런 종류의 글들은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글쓰기 교육의 목표이고 또 유용성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시 자료는 PDF 자료는 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5페이지까지 내가 다 굳이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을 25분 정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나중에 다 설명하지 못하고 시간이 끝나면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보긴 봐야 돼요. 중간 시험과 관련해서 이 3주차에서 낸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MIT 공과대학의 글쓰기 책임자의 말과 관련된 설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도록 합시다. 아까 했던 얘기 또 강조가 있어요.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사고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고 분명해질 수 있고 체계적이면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 가능하다. 글쓰기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이 답이죠. 자, 문제는 이제 남은 거죠.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 글쓰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나도 인정해. 근데 어떻게 잘 쓰지? 난 잘 못 쓰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봅시다. 사고와 표현은 결코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어요. 명료한 사고와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건 뭐냐면 1주 2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것, 질문하는 것, 왜냐고 질문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시 1주 2차 시와 3차 시에서 내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알겠죠? 예, 쭉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성찰의 문제. 성찰적 글쓰기는 다음 주차, 4주차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성찰적 에세이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를 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찰. 자유글쓰기 하고, 자유글쓰기 하고 4주차에 그 다음에 성찰적 글쓰기로 넘어가야겠죠. 자유글쓰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성찰의 문제.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다 1주, 2차 시와 3차 시에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글쓰기 1차적 목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타자 세계를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자각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그 4주차, 5주차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충분히 또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현대사회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다.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글쓰기 훈련을 통해 그러한 사고 형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사고를 보다 명료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회를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성찰적인 사고가 결합해서 두루 공감받을 수 있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 문제 해결과 글쓰기가 선순환함으로써 오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적 내용인데 하나 더 덧붙이면 아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즉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선행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읽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문제 봅시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해 보시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글쓰기 과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사형 제도의 장단점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글을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것을 그런 인터넷에 그 올라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검색하는 것은 괜찮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더 심화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들 인터넷 들어가서 사형제도의 장단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지가 그 근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컨대 인권의 보호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옮겨오지 말고 그럼 그럼 가해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볼 것이 필요하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에 들어가서 전자저널에서 사용제도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수백 편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어떤 내용들만 좀 검색을 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용제도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서툴다. 이것은 그 무엇인가에 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다. 그렇다면 또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와 관련된 답은 뭐냐면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한정이죠. 전공 공부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양 과목에서의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여러분에게 안심해 줄 게 뭐냐면 자, 자유글쓰기란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교수신문에 썼던 칼럼 몇 편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심들을 나는 이렇게 글에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그 자기소개서의 어떤 내용과 형식들, 그다음에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왜 요구하는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찰적 에세이란 또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과제를 이제 리포트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엄청나게 그 추상적이고 또 광범위한 그런 공부를 읽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종류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또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거나 걱정할 건 없어요. 알겠죠? 예, 수업을 잘 듣고 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우리 문반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의 기본적인 능력을 익히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타인과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수업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먼저 가질 것이 필요합니다. 하긴 확신이야 뭐 쭉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3조 1차 시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5페이지까지 다 설명해 줬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1조 3차 시, 2차 시와 3차 시 특히 설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